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네, 오늘 역행렬 합답형 문항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개념은요, 꽤 짧을 거예요. 근데 문제 수가 꽤 많을 겁니다. 오늘 이제 한 4문제 정도를 가져올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많을 수도 있고 또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문제들을 또 뽑아올 거예요. 혹은 뭐 선지만 뽑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역행렬 합답형 문항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성질을 가져와 볼 테니까요. 오늘 주의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엄청나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가볼게요. 오늘 배워야 될 거는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역행렬일 때 역행렬이에요. 역행렬. 그러니까 역행렬이 아니었을 때는 성립하지 못했던 거예요. 역행렬이란 조건 하에서 우리가 몰랐었던 성질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성질이 true가 돼요. 그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성질은 또 뭐냐면 역행렬이라는 것에 대해서 A, B는 영행렬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학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말 오늘 중요한 시간이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서 꼭 중요해요. 오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시작할 내용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A, B는 A, C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A, B는 A, C다.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 불렀냐? 거짓이라 불렀어요. 왜요? 영인자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쵸. AB 마이너스 AC는 영행렬 이렇게 불러가지고 A 곱하기 B 마이너스 C는 영행렬 이렇게 정의가 가능했기 때문에 A는 영행렬이 아니고 B 마이너스 C는 영행렬이 아니더라도 곱해서 영행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A, B는 AC다 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무슨 전제 조건이 깔려있으면 얘가 true가 됩니다. 언제요? 무슨 전제 조건이 깔려있으면 도대체 이렇게 된답니까?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면 얘가 참이 돼요. 뭐라고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고요.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건 굉장히 스페셜한 미닝이에요.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도대체 이런 게 성립하는가? 이것은 바로 뭐냐? 앞에서 A 역행렬 곱해주고 앞에서 A 역행렬 곱해주면요. 단위 행렬되고 단위 행렬되니까 B는 C는 당연히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역행렬의 묘미구나. 이것 때문에 합답형에 좀 더 다양해집니다. 당연히 다양해지죠. 이런 문항들 때문에. 그쵸? 그래요. 이것만 하면 끝나면 좋겠죠. 근데 그거 말고 사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두 번째 이 얘기입니다. 오늘 10분 정도에 끝날 것 같아요. 오늘 금방 끝나요. A, B는 영행렬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살펴보실 거예요. A, B는 영행렬. A, B는 영행렬이라고요? A, B는 영행렬. A, B는 영행렬.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냐면요. 이걸 여러분 이런 걸 살펴봤어요. 사실 뭐 여러분 이런 거는요. 문제집에서도 뭐 자주 나오고 그런 패턴들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A의 역행렬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에 관해서 발레 찾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볼게요. A, B는 영행렬이면 A와 B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 증명해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A는 역행렬이 아니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무조건 A는 역행렬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B도 역행렬이 아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 A와 B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우리가 증명 방식이란 게 사실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증명 방식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이름은 설명 안 하고요. 그냥 금방 할게.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그냥 그 성질을 쭈루루룩 이어나가 봤더니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싶었게 만들어. 가정을 해가지고 결론으로 그냥 쭈르륵 내려온 거예요. 1번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조금 고급스럽게 이런 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때가 있냐면 가정을 한 것에 반대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 걸 여러분이 낮 가정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론으로서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걸 증명해 가지고 가정했을 때는 결론으로 도달하겠지를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으로 바로 결론 가기 힘드니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가정이 안 될 때는 결론으로 못 내려가기 때문에 가정하면 결론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가정이 아닐 때는 결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못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가지고 가정이어야지만 결론으로 간다라고 여러분이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바로 기류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이걸 통해서 할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수열 단원에서 배울 수학적 귀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게 좀 여러분 수능에서 출제가 되죠,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용할 건 아니에요. 아직 안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는 귀류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의 증명 과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뭘 증명한다 했죠? AB는 영행열이면 뭐라고요? AB는 영행열이야. 근데 어떤 조건 하에서 굉장히 중요하댔을 전제 조건이 A는 영행열이 아니고 B는 영행열이 아닐 때 A와 B는 역행열이 없다를 한번 증명해 본다는 거야. 근데 역행열이 없다라는 조건 하에서 얘를 그냥 쭈르륵 이어나가려 보니까 A, B는 영행열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A, B가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귀주법이란 게 대우명제죠. 여러분 대우 알아요? 대우. 그러니까 제가 좀 아까 설명한 거는 조금 여러분 잘못된 거 있어요. 이렇게 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해봤는데 대우명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배웠어요. 여러분 이제 고1 때 배웠는데 P면 Q이다가 성립할 때 그냥 P면 Q이다는 대우명제와 참, 거짓을 같이 한다.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야.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요.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대우명제끼리는 참, 거짓을 같이 한다. 대우가 뭐였어요? 그쵸? 가정과 결론을 바꿔놓고 부정도 같이 하는 게 바로 대우명제였어요. 명제 단원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A, B가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 원래는 어떤 거예요? 그쵸? A, B는 영행열이면 A, B의 역행열은 존재하지 않는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A, B의 역행열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A, B는 영행열이다. 영행열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A, B가 만약에 영행열이면 그러니까 거꾸로 한 거지. 만약에 A와 B가 역행열이 존재해. 그러면 A, B는 영행열이 아니야. 라는 걸 여러분 증명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가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만약에 A와 B가 역행열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이렇게 으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한 거지 이렇게. A와 B가 역행열이 존재해. 그럼 가볼게요. 여기 만약에 A와 B가 역행열이 존재한다면 여기다 A 역행열을 취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A 역행을 취해주니까 결국 A0은 B가 되는 거죠. 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며. B는 영행열이 될 수 없다며. 즉 가정과 어긋납니다. 대전제와 어긋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잘못되었다. 거짓이다예요. 그러니까 0이 아니란 얘기죠. B는 영행열이 아니기 때문에 A, B는 영행열일 수가 없다란 얘기예요. 즉 뭔 소리냐? A, B가 영행열이면 이게 대우명제잖아.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낸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내봅시다라는 얘기. A, B가 영행열이면 A, B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이게 이해하기 좀 힘들 거예요. 정말. 뭐냐면 우리가 좀 거꾸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만약에 A, B가 네가 나 잘 못하겠어. 그래서 A, B가 역행열이 존재하다고 가정을 해봐. 아 그래 역행열이 네 말이 맞다. 한번 해볼게. 그러면 A, B는 네가 영행열이랬지. 그런데 여기다가 A 역행열 취해주면 B는 0이 되잖아. 근데 네가 아까 A는 영행열이 아니고 B는 영행열이 아니라며. 그치? 그럼 B는 영행열이 아니라면서 B는 영행열이 나왔네?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 B가 영행열이면 A, B가 역행열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럼 문자 하나 내볼까? 퀴즈.
문제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인열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좀 터운 건데요. 이게 저도 이제 강의를 듣다가 좀 재밌는 걸 찾아내가지고 한 거예요. 저도 학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특에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수특 이미지쌤이라고 거기서 이제 소개한 걸 가져와 봤어요. a제곱 마이너스 a는 0인열이다. 그러면 a와 a는 0인열이 아니고 A 뭐였죠? 왜 이럴까요? 헷갈려요. A는 0인열. A에 역행열이 없을까?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A가 0인열이야? 그러면 A 마이너스 E가 0인열이네, 그치? 그럼 A는 0인열이고 A는 0인열이죠. 무슨 소리예요, 그쵸? A 마이너스 E가 0인열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 역행열 존재하지 않고 A 역행열 존재하지 않고 A 마이너스 E. 어떤 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0인열이며 곱은 곱이 0인열이면 두 행열의 곱이 0인열이면 얘도 역행열 존재하지 않고 얘도 역행열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A 역행열 없겠네? 그래, 이거 참이네. 큰일 날 소리. 제가 항상 말했죠. 전제 조건이 있을 수가 있다. 전제 조건을 주의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A는 영행열이 아니고 A는 단행열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성립하는 거지. A는 영행열이 아니라고 전제 조건이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참이라 말하면 이 A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참이라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게 A는 영행열이 아니고 A는 단행열이 아니라면 얘는 맞겠죠. 근데 A 역행열이 존재할 수 그때는 A 역행열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A는 영행열이 아니고 A는 단행열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A는 영행열이면요. 영행열일 때 이거 성립하죠. 영행열 곱하기 그죠? 어떤 행렬이든 간에 영행열 곱하기 어떤 행렬은 영행열이니까. 그래서 A 역행열은 0의 역행열이 존재해요? 존재 안 해요. 0-0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질은 언제 많이 이용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풀다 보면요. 뭐 a제곱 마이너스 5a는 4단위행열이다 이런 게 나와요. 그때 a 마이너스 단위행열의 역행열을 한번 찾아볼래요? 역행열이 존재한다? A 마이너스 역행열? 선생님 A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4단위행열 생겨야 되네. 근데 플러스 4단위행열이니까 그래 플러스 4단위행열이니까 다시 한 마이너스 4단위행열 해주면 그 값이 4단위행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쵸? 플러스 4단위행열 없었는데 생겼으니까 그래요. 여기가 좀 마이너스로 생겨야겠다, 그치? a제곱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4단위행열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얘가 영행열이 되네. 그쵸? 우리가 만약에 뭐 a는 단위행열 꼴, k 단위행열 꼴이 아니에요 라고 했다면 그러면 a 마이너스 단위행열의 역행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걸 증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응용된 버전들이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요. 좀 어려운 것들 여러분이 좀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개념이 문제풀이로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문제풀이로서 여러분 적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시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꼭 먼저 풀어보시는 겁니다. 꼭 먼저 풀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이고요. 그것을 좀 심화시켜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문제풀이 이어나가도록 하시죠.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